3월 11일 화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9에 이르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6,000여 명이 사망하고 도시는 붕괴됐으며 10m가 넘는 해일이 덮치면서 원전 4기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2023년 8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11번째 방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를 규탄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는데요.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4년이 흘렀네요. 네. 네, 당시 피해가 워낙 커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인지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벌써 14년이나 됐다고 보니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국제적인 원자력 사고 등급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가장 심각한 수준인 7등급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류 최악의 참사라는 이름이 항상 붙죠.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방사능이 아주 대량으로 공기 중과 해양으로 누출이 됐는데 네. 이때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00여 명이고 또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망자가 3,500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3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여전히 남아있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지진 쓰나미는 한 번의 어떤 자연재해로서 발생한 피해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더 생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항상 농산물이 얼마나 오염됐다,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에 그 수산물들이 오염이 됐더라 이런 기사가 아주 일부 모니터링을 통해서만으로도 나오는 걸 보면 네. 후쿠시마 사고의 어떤 피해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네. 피폭된 사람들 또 네. 그 지역 인근에 살아가는 분들의 건강도 좀 궁금한데요. 네. 보니까 아동 갑상선암이 대량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와 에너지 균형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네. 그래서 특히 어떤 태아나 신생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바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에 살고 있던 6살에서 16살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남녀 6명이 이 사고로 인해서 갑상선암에 걸렸다면서 이제 도쿄전력을 상대로 배상 6억 1,600만 엔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후쿠시마 현에서는 한편 사고 당시 18살 이하 사고 뒤 2012년 4월 1일 안에 태어난 38만 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검사를 하니까 또 300명이 암 또는 의심 환자로 네. 진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아 갑상선암 발병 수가 대표적으로 소송을 한 사람들 외에 연간 100만 명당 12명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갑상선암과 원전 사고의 인과관계는 정부 쪽에서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배상 관련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누출된 것
이런 이 문제 아직도 네. 문제인데 당시에 네. 원전 4기가 폭발했잖아요. 근데 네. 여전히 폐로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해당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사고를 복구하는 마지막 단계로는 폐로라고 해서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네. 해체 작업으로서 그것이 마지막 단계로 음. 완료가 되는데요. 네. 후쿠시마 원전에서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작업에 임하는 어떤 수천 명의 원전 노동자들이 또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네. 작년에, 사고 13년 만에 처음 이제 해결료 잔해 시험 반출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없던 문제로 직전에 취소됐고, 또 몇 음. 달 뒤에 아주 예상보다 적은 소량을 회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해결료 잔해는 약 880여 톤 정도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을 음. 하는데, 네. 추정일 뿐이지 내부에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음.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네. 로봇을 들여보내서 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폐로 작업을 하면서 2051년에는 마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이게 마무리될지 알 수도 없다는 게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네. 일본 정부가 이 원전 오염수를 2023년 8월부터 이제 바다에 투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정말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컸는데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방류가 됐습니까? 예, 처음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해양 투기하겠다라는 발표가 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음.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다 반대를 하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일본을 비판하고 성토를 많이 했었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또 이러한 흐름도 굉장히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되지 않은가 이런 음. 회의도 많이 드는 상황인데, 네. 그동안 도쿄전력은 매회 7,800톤 정도씩 이제 2년 동안 작년 11월에 10차 방류까지 했습니다. 그 양이 총 7만 7천여 톤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들을 일부는 희석하고 일부는 제거하기도 하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를 해왔습니다. 네. 이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를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나요? 이상이 발견된 게 없는지 궁금해요. 예, 알프스라는 방사능 제거하는 설비로서 여러 주요 방사능 물질들은 제거를 한다고는 알려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삼중수소는 그 기계가 걸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삼중수소는 또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음. 안전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표본이 괜찮다는 표본이 너무나 적다. 네. 그리고 일본 측의 모니터링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조차도 직접적인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고,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등 태평양 주변국들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어떤 경계와 불신, 그리고 직접적인 수입 규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은 수입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안전하다는 그것이 앞으로 오랫동안 그 방류되는 그 누적되는 양의 지속적인 어떤 안전까지는 절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말 투명한 정보와 실질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누적되는 피폭이나 피해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11번째 방류를 할 계획이라고요? 네.
바로 하필이면 오늘이 그 사고일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또 11차 방류를 음. 3월 12일부터 네.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음. 이번 11차 방류는 또 3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한 그 매번 비슷한 양이긴 합니다. 7,800여 톤을 해양으로 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제 계속 방류를 한다고 하나요? 네. 처음에 이제 1,000여 개가 넘는 저장 탱크에 네. 있는 이 그 핵 오염수들을 앞으로 최소 3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1원자력 발전소 폐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은 이 방사능 오염수는 또 계속 발생할 음. 것이기 때문에 그 방류 기간도 더욱 더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폐로 시기를 일본 정부가 2051년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도 이 사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뭐 신규 원전 건립이라던가 원전 수출 등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해주시죠. 예, 현재의 가장 큰 화두가 사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또 그걸 하려면은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를 정말 유행어처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고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계를 화석 연료나 핵 분열하는 원자력 기반의 어떤 그 방법으로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가동 중인 원전을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가도 관건이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는가도 관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도 당장의 문제인데 음. 현재 정부가 지금까지 원전 확대로서 마치 탄소 중립을 하는 방법이라고 홍보하면서 수출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우리가 정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의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신규 원전 확대에 쓸 예산을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음. 빨리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어떤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보더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큰 피해를 주는지 현재로서도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음. 현재 원전 확대니 원전 수출이니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